예전에는 최소 며칠에서 많게는 몇 주간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이어졌다면 요즘에는 하루 이틀이면 그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더군요. 뭔가 굉장한 치트키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무력감이나 어떤 번아웃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일 말이죠. 사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멍청하고 겁도 많고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꽤나 자주 무력감을 느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몇 날 며칠을 유튜브나 게임을 하면서 정처 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력감에 휩싸여서 그런 쾌락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정말 세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내가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현타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번아웃 무력감을 빠르게 퇴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현타를 안 느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번아웃이나 무력감을 퇴치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내 마음대로 몇 주간 계속 밤을 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했다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내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주변과의 친목 활동이 좀 적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번아웃 무력감이 정말 무서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찾아오게 되면 최소 며칠에서 많게는 몇 주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간의 우울감에다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예전에 저는 주기적으로 이런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종종 찾아왔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돌아와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게임을 새벽까지 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었고 그저 나의 시간을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비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겠죠. 사실 이러한 쾌락 소비 활동이 무조건 나쁘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당한 쾌락 소비 활동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유튜브 영상 만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2시간 시청한 이후에야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쾌락 소비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과도한 쾌락 소비 활동은 우리 삶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에 학교 수업이 있다거나 직장인이라면 출근을 해야 될 텐데 새벽 5시 30분까지 심시티 도로 건설을 했다거나 예전에 이미 다 봤었던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을 다시 정주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면 현타가 좀 세게 찾아오게 되죠. 적당한 쾌락 소비 활동은 우리에게 적당한 죄책감과 함께 자기 개발의 기회를 선사하게 되지만 과도한 쾌락 소비 활동은 우리의 심신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게 만드는 악의 순환고리에 우리를 빠뜨릴 뿐입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찾아왔을 때 과도한 쾌락 소비 활동으로 빠지지 않는 저만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제 삶에 주기적으로 세팅한 이후부터는 애초에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저에게 찾아오는 그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고요. 번아웃이나 무력감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확연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최소 며칠에서 많게는 몇 주간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이어졌다면 요즘에는 하루 이틀이면 그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더군요. 뭔가 굉장한 치트키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3가지 방법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 혼자만의 생각 정리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혼자 자신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그 습관,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번아웃이나 무력감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탈출시켜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중에서도 저는 자기계발서나 인간 심리학을 즐겨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중간에 멈춰서 눈을 감고 그 구절과 내 상황을 맞춰보고 나는 그 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책을 썼던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 생각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체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 뇌와 심신이 치유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독서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뭔가 그런 거죠. 컴퓨터 윈도우에서 보면 컴퓨터 조각 모음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나온 컴퓨터는 자동으로 그 컴퓨터 조각 모음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 같던데 옛날에 윈도우 98이나 윈도우 XP 쓰던 시절에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면 사람이 주기적으로 수동으로 컴퓨터 조각 모음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내에 파일들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쓰레기 파일들이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어서 컴퓨터가 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컴퓨터 조각 모음을 한번 해주게 되면 컴퓨터 내에 쓰레기 파일들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이 우리가 책장에 책을 섹터별로 정리하는 것 마냥 착착 컴퓨터가 보기 좋게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도 조각 모음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심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번아웃이나 무력감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뇌나 심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적당한 휴식을 취해줘야만 하죠. 그중 가장 좋은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독서인 것이죠. 책을 썼던 작가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이런 되새김질 같은 활동이 우리의 뇌를 청소하고 조각 모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의 효과는 정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저는 이 효과만 고려하더라도 책값은 거의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에 한번 가게 되면 쭉 한번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책을 3-4권씩 사서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저는 똑같은 책을 친구들과 같이 읽기 시작하더라도 친구들은 2시간 만에 한 권을 다 읽는 반면에 저는 4시간에도 다 못 읽더라고요. 그때 약간 열등감도 좀 들고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 독서의 효능에 대해 깨달아감에 따라서 책을 빨리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책을 덮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활동은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은 처음 운동하러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렵지만 막상 가고 나면 좀 쉬운 거 아시죠? 저는 사실 주중에 매일 아침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정말 진심으로 가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몸을 움직여서 옷을 입고 집 문 앞을 나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몸이 헬스장까지 움직이고 운동까지 다 한 이후에 8시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오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한번 등록해서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일단 옷부터 입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운동은 알아서 다 됩니다. 그 옷 입고 준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옷을 주워 입고 방문 앞을 나가기 위해 저에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시간인 하루에 30분, 40분 정도만 운동 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무리 전날 밤에 회식을 늦게까지 했더라도 최대한 주중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으로 전략적으로 설정한 거죠. 예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좀 잡아봤었는데요.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결국에는 운동을 중간중간에 계속 거르게 되더라고요. 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저는 좀 게을러 빠진 놈 같습니다. 너무 게을러요, 진짜. 군대에 다시 가서 하이바로 좀 머리를 좀 맞아가지고 정신을 좀 차려요. 그리고 저는 운동의 목적이 무슨 몸짱이 되어서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철저히 전략적인 판단 하에 적당한 운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 지키기용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가더라도 굳이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명한 3대 운동 있잖아요. 수십 킬로를 쳤다느니
막 주변에서 말해주곤 하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다가 다치면 너무 좀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저는 운동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주중 매일 30분, 40분씩 헬스장에 갑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무거운 무게라고 해봤자 스쿼트 정도가 다고 제가 하는 운동 대부분은 맨몸 운동입니다. 턱걸이나 팔굽혀펴기, 버피 이런 거 있죠. 참고로 버피 100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투자 시간 대비 운동 효과는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게 돼서 확실히 좋은 점은 일단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붙는 것도 좋고요. 또한 지구력이 강해지면 만약 밤늦게까지 야근이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피곤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자기애가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몸을 가꾸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이나 사람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 어떤 촉진제 같은 역할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비유하자면 기계 장비에 윤활유 같은 거를 잘 칠해줘서 장비가 잘 돌아가게, 잘 작동하게 해준다고나 할까요? 윤활유가 없는 기계 장비는 삐걱삐걱거리고 마찰이 생기며 결국에는 고장이 나게 됩니다. 운동은 확실하게 번아웃이나 무력감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활동은 바로 산책입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 3M 귀마개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은 애초에 집에 놔두고 나옵니다. 동네를 몇 바퀴 걷는다거나 제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탐험하듯이 걸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냥 잡생각을 할 때도 많고요. 제 인생 계획을 세운다거나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독서와 비슷하게 두뇌의 조각 모음 효과가 생기게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요. 살다 보면 뭘 하더라도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일들이 많죠. 이때 확실하고 명확한 자기 주관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고 하는데 아무런 자기 주관이 없이 살아온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사람은 본래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이기에 자기 주관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기 주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주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무작정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관은 굉장히 위험하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돌아와서 독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글 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자기 주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책을 쓴 저자는 뚜렷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니까요. 또한 책을 낼 정도로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말과 같으므로 책을 썼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앞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작가에게 배울 점은 최소한 한 가지는 존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책을 통해 저자의 정리된 생각을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행운이고 이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독서의 중요성을 또 다시 말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독서와 산책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독서하다가 중간중간에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오늘도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글로 쓰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3가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번아웃이나 무력감의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거나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제가 운동하는 전략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잡고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결국 무엇이든 꾸준히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2달 전에 2번째 전자책을 출판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게으른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저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팔굽혀펴기 10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